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릎이 많이 아픈 관계로 병원에서 매일매일 오전을 보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 불과 3, 4년 전에 제가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병원을 다니기가 조금 더 불편하지만 똑같은 한의원인데 병원을 옮기게 된 이유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그 한의원은 사람이 진짜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보통 기다리는 게 기본이 30분, 40분 정도 기다리는데 진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간호사들의 프로의식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환자를 치료하는 침을 놔주는 건 한의사지만 그 외 부수적인 건 다 남은 간호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불친절하지는 않아요. 이 간호사들이 이 환자를 잘 지켜보고 환자를 잘 관찰하고 환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한의사가 침을 놔주고 가면 부수적으로 뭐 부항을 뜬다든지 뜸을 들인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만 딱 해주고 이 간호사들끼리 수다를 떱니다. 간호사들끼리 어젯밤에 있었던 일, 집안에 있었던 일, 친구들 간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집안일 숙덕 환자를 그 침대에 눕혀놓고 간호사들은 밖에서 숙덕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병원을 옮기게 된 그 한의원은 간호사들 사이에 사적인 대화는 절대 없습니다. 항상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의 어제 상태와 오늘 온 환자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에 환자의 컨디션을 조절을 하고요. 대화를 하더라도 간호사와 간호사들 사이에 사적인 대화나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라 이 간호사와 이 환자 간의 대화가 무지 많습니다. 또한 이 간호사와 이 한의사에 대한 대화가 무지 많습니다. 똑같이 환자가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누워서 환자가 똑같이 듣지만 환자 입장에선 이 환자를 눕혀놓고 부항 떠주고 간호사들끼리 사적인 대화, 수다 떨고 이런 것보다는 그 간호사와 환자와의 대화, 그 간호사와 의사와의 대화가 참 듣기가 좋고 그것도 나름 똑같은 잡음이지만 참 받아들이는 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니는 병원은 대기기간이 30분, 많으면 4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병원은 기본이 대기기간이 1시간입니다. 기본이 대기기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진료는 9시부터 시작한다고 써져 있지만 이 할머니들이 새벽밥 먹고 6시나 6시 반이나 7시 일찍 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줄을 엄청 서 있기 때문에 9시에 진료한다고 했어도 제가 8시에 가면 11번째, 15번째 대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진료는 9시이지만 간호사는 8시까지 나오고 의사도 8시 반까지 나와서 8시 반부터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고정된 진료 시간을 바꿔서 일찍 나와서 환자를 보살피고 그 환자를 보살필 때 그 환자하고 그 간호사와의 깊은 대화, 어머니 어디가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제보다 어떠셨어요? 어머니 어제 여기가 아프셨는데 오늘은 통증이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무지 간호사와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환자와의 대화가 참 많습니다. 그런 환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 신뢰가 쌓이는 거죠. 환자의 어제 상태와 오늘의 환자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정확하게 해서 의사한테 전달해줘서 의사가 필요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참 대기하는 시간이 예전에 다니는 병원도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이 병원임에도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참 똑같은 한의원이고 똑같은 병원이지만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더라고요. 예전에 다녔던 그 병원을 가봤더니 옛날에 그 환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대기 순서가 30분, 40분씩 기다려야 하고 환자들이 무지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병원을 갔더니 환자가 2~3명밖에 없더라고요.
환자가 급격히 저하된 거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듯이 다 자기에 맞는 병원을 찾아 떠났던 모양입니다. 이제 겨우 환자들이 몇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은 간호사들이 여전히 수다를 떨고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집중도가 낮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 병원이 잘 안 되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인가 보구나. 환자들이 다 떠나고 몇 안 된 환자들만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잘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못 되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저희 공부방 학원 교습소에 빗대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도 잘 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은 많을 거고 이 어려운 시국에 타격을 입고 안 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도 많을 겁니다. 그럼 잘 살펴보면 잘 되는 교습소 공부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안 되는 교습소 공부방 학원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요즘엔 다 유학 갔다 온 선생님들도 많고 고학력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 실력은 다 빵빵합니다. 그럼 다 똑같이 실력이 빵빵한 입장에서 어떤 학원, 어떤 공부방은 잘 되는데 어떤 학원, 어떤 공부방, 어떤 교습소는 운영이 잘 안 돼가고 있는 거죠. 학생 수가 급격히 떨어져 가는 거죠.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유학파들, 고학력자 선생님들이 많고 유능하고 실력 많은 선생님이 많지만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잘 지켜보고 어제의 상태와 오늘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아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을 때 이 아이가 알고 대답하는 건지 모르고 대답하는 건지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를 잘 관찰하고 숙지하고 거기에 적합한 진료를 해야 되는 거고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적합한 학습을 넣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는 거죠. 고학력자 학벌을 가지고 실력이 높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선생님일지라도 내 아이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제가 아이들 수업할 때 설명을 하면 그 아이는 알았다 합니다. 알았어요. 네네. 이해했어? 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하고 말을 했는데 눈빛을 보면 몰랐어요.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1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음에도 내가 알아듣지 못했음에도 알아들었다 하는 애들이 많고요. 그리고 내가 설명해도 그거에 대해서 습득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서 아이가 습득했는지 이해했는지 아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빛을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선생님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얘가 정말 이해하고 대답하는구나. 얘가 모르고 대답하는구나를 선생님이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방안 대책을 세워서 메꿔줘야 하는 게 선생님 몫입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만 살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엄마와 이 아이와의 관계, 또 아이가 공부하고 아이가 숙제하고 아이가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그 부모가 잘 케어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지도해 주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선생님만 실력이 높고 선생님만 가르치는 스킬이 좋다 해서 그 아이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아이가 또 머리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높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엄마가 아이를 공부를 시킬 때 열정을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는 아이의 성장을 바라볼 수 없죠. 반드시 꼭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과 집에서 케어하는 학부모님들의 세 박자, 세 바퀴가 잘 맞물려서 잘 이끌어갈 때 그 아이는 정말 높이 성장하고 깊이 성장한다는 걸 저는 공부방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서 이 아이의 입시만을 책임지겠어. 나는 모든 걸 다 필요 없어. 이 아이 어느 대학을 꼭 보내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만 가르쳐서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그 대학을 꼭 입학시킬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주겠어 라는 그런 학원 아니라면 최소한 초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를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이라면
실력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실력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공부 방향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철학을 세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으로 아이를 건드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고 효과를 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터치해서 아이의 머리가 움직일 수 있고 머리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게 습관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공부방이라면 반드시 잘 나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